그 후 며칠이 지나고 봄주 씨는 그 경험을 잊으려 애썼지만 불안한 기분은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마다 그 물속에서 발목을 잡았던 손길과 물속에서 지나가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는 그날 밤에 믿겼던 차가운 공기와 물속에서 비정상적으로 변한 물결 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돔주 씨는 그 물속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현실에서 경험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낚시를 가자고 제안할 때마다 돔주 씨는 항상 그 물속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감을 떠올리며 거절했다. 그는 그곳이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무리 자신이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그곳에서의 기묘한 사건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날 밤 물속에서 무엇인가 자신을 잡았다는 느낌, 그리고 그 그림자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존재의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하루는 돔주 씨가 다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가 그곳을 지나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낚시를 하러 가던 길에 늘 보던 곳, 그 좁은 기포장길 양옆에 늘 있던 멜론 범이가 이번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미끄러운 잔알이 흩어져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에는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이 지나간 흔적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사람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무엇인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돔주 씨는 그 순간 또다시 그 물속에서 느꼈던 그 공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림자의 끝자락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듯 움직였고 바람 한 점 없는 그 조용한 밤에도 무언가의 존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돔주 씨는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 물속에서의 이상한 존재가 그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물속에서 느꼈던 차가운 손길과 그림자처럼 빠르게 지나갔던 무언가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그곳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돔주 씨는 낚시 장비를 챙겨 다시 그 기포장길을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날 밤, 돔주 씨가 도착한 곳은 그가 자주 가던 물속이었다. 물속 바다는 여전히 미끄러워 보였고 넓은 바위들이 탐탐하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물속은 평소와 달리 아주 고요하고 이상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돔주 씨는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을 한 번 더 살폈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곳에서의 이상한 감각이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의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가 낚싯대를 던지며 물속에 직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물속에서 큰 소리가 나며 무언가가 물속을 휘저었다. 돔주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 바로 물속이 깊은 곳에서 뭔가 커다란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그 물체를 따라갔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 물체는 마치 사람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물체의 끝자락에서는 톤체가 점점 더 뚜렷하게 보였다. 돔주 씨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 물속의 그림자 같았던 존재는 이제 그가 직접 목격한 실체로 다가오고 있었다.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그것은 사람의 성체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은 완전히 하얗게 감해 있었다. 돔주 씨는 숨을 헐떡이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 존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와 눈을 마주친 순간 돔주 씨는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그것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불길하고 낮은 소리였다. 너도 이제 나와 함께 가야 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고 봄주 씨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존재는 그를 잠을듯이 다가왔고 봄주 씨는 그만 뒤로 물러서며 급하게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물속은 더 이상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발을 때려 할 때마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 존재의 손길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날 밤의 기억은 정말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후로 몇 주가 지나서야 다시 그곳을 찾기로 결심했는데 당시의 불안한 기분과 그 순간의 이상한 감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멜론, 그리고 그 친구가 겪었던 이상한 경험이 떠올라 그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가기로 했고 이번엔 그 전에 없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길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 어쩐지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만 끌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가는 동안 그곳이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서 나는 저번에 경험했던 그 감정이 다시 떠올랐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차라는 묘한 침묵의 직사였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드는가 하다? 그 멜론 말이야, 매일 그 자리에 있었을까? 멜론이 단순히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상한 느낌이 도저히 떨쳐지지 않아. 다른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다시 한번 그 멜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멜론은 단순히 우리가 지나쳤던 길 위에 우연히 놓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놓고 간 것이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우리가 느낀 그 불안한 기분을 더 확실히 증명해 줄 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그날 밤의 불길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곳은 높은 뚝방길로 이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곳을 지나며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정말 이상한 곳 같지 않아? 친구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나도 느껴. 여전히 그때의 기분이 생생해 또 다른 친구가 답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가 쪽에서 웅크리고 있는 어떤 실루엣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우리가 그날 밤 봤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실루엣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멈칫하고 숨을 들였습니다. 그 실루엣은 확실히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다시 그쪽에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 친구 숙련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그 실루엣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고 우리가 그곳에서 본 것처럼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그곳을 떠나기로 했고 그때 다시 그 친구가 말했다. 너네는 그거 못 봤어? 다시 돌아가자. 뭔가 이상해. 내가 느낀 건 확실해. 그날 그 실루엣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돼.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큰 불안을 일으켰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았습니다. 다시 가자. 이번엔 정말로 그 진실을 풀어보자. 한 친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돌아다니려 했습니다. 그 시웨이시 일어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가까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물가 주변은 더 이상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웨이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웨이시 일어났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 중 한 명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이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다시 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일행은 여느 때처럼 산속으로 킴킴을 떠났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였죠. 그곳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멋진 곳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킴킴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느껴졌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머리를 긁으며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어딘가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갑자기 그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뭔가 이상이야. 우리는 깜짝 놀라 그 친구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곳은 캠프파이어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숲속이었죠.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두운 숲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만 들었습니다. 너희도 못 봤어? 저기 진짜 무언가 있어. 친구는 여전히 숲속을 가리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킴킴지 바로 옆에 평범한 숲이었고 우리가 자주 다녀온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 친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곳은 평범한 숲이었고 다를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온 친구들이 갑자기 말없이 숲속을 살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뭐지? 갑자기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우리는 그때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동물이거나 혹은 멀리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무엇은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우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공포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 친구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뛰자. 진짜 뭔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쳐다봤고 그곳에서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숲을 빠져나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너무 기이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이 우연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그 존재의 움직임은 정말로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그 불안한 지부를 느끼곤 했습니다. 다시 그 물가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때의 실루엣을 떠올리며 아직도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때의 느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더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물가를 지나며 그 실루엣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길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여전히 그 기이한 느낌을 되새깁니다. 그 실루엣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멜로는 단순히 우연히 굴러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른 무언가의 투시였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때의 실루엣은 우연히 지나칠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었을까요? 그 멜로는 단순히 굴러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무엇인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여러 번 그 캠핑장을 다시 방문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짙어지면 그때의 불안한 기분이 다시 느껴졌고 언제든지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분명히 우리의 뒤를 쫓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남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다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본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정말로 미스터리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지구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자주 찾던 곳이었어요. 벌레도 거의 없고 공기가 맑아서 마치 도시에서 벗어난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관공해가 없어서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다늑한 하늘 아래에서 낚시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건 저희 5명 친구들에게는 최고의 힐링이었죠. 게다가 이곳은 도머 낚시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매번 즐거운 추억을 만들곤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탐소가던 장소 주변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나무들이 뽑혀 있고 땅이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마치 그곳이 예전의 고유함과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변해 있었어요. 텐트를 치거나 주차하기에도 너무 불편해 보였죠. 결국 우리는 평소보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나 보기로 했어요. 약 10분 정도 더 올라가자 나무가 빽빽하고 고요한 곳이 나왔어요. 여기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는 그곳에 텐트를 치기로 했죠. 텐트를 치고 낚시 준비를 끝낸 뒤 우리는 낚싯대를 펼쳐 밤하늘 아래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5명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기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입질이 전혀 없었어요. 탐초라면 벌써 몇 마리씩 잡혀야 했는데 그날은 물고기조차 없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희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저녁이나 먹자 며 낚시를 멈췄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다들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분위기가 풀리는 듯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술병을 들고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더니 술을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행동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다들 멍하니 바라봤죠. 그리고 술을 뿌리며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고 이상했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냥 기분이 그래서. 그때 다른 친구가 웃으며 농담을 던졌어요. 야, 그러지 마. 귀신 온다. 하지만 술을 뿌린 친구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리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마침내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차 앞쪽에서 들렸어. 누가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했던 것 같다. 그 말에 나머지 친구들은 웃으며 그저 농담으로 넘겼어요.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한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저는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가 느꼈던 그 소리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술병을 들고 다시 차 앞쪽으로 갔어요. 캔티년 스테인리스 컵에 술을 가득 따르고 그가 술을 뿌렸던 자리에 조용히 술을 붓기 시작했어요. 한잔하세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술을 붓는 동안 등 뒤로 싸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신기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시 자리에 돌아와 낚시를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동어 입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기들이 줄줄이 낚싯대에 걸리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우연이겠지 라며 웃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은 그야말로 이상한 밤이었어요. 별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주위는 너무도 골매했어요. 단 한 점 없는 숲속에서 마치 우리를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죠. 친구들은 모두 잠에 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어요. 갑자기 텐트 밖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저희 5명밖에 없었는데 그 소리는 텐트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낚시는 정말 특이한 경험으로 가득 찼어요. 아리수도 크고 마리수도 엄청났죠. 우리는 물고기를 낚을 때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 한 명은 농담처럼 말했죠. 야, 혹시 귀순이 술을 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낚는 거 아니냐? 그 말에 다들 한바탕 웃었지만 묘하게 그 말이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그날의 분위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딸려 있었어요. 특히 그 술을 뿌렸던 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죠. 사실 우리가 낚시를 즐기는 이 장소는 밤낚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에요. 몇 년 동안 다녔지만 밤에 다닐 사람을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날 밤의 일들은 들에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낚시에 집중하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별빛으로 가득 찼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깃줄기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둘러 낚시를 접고 텐트가 있는 차 옆으로 뛰어갔죠. 길을 피하며 파도 아래에 모여 앉아 케이블에 기대앉아 기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그냥 소나기겠지?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기소리가 점점 거세지면서 텐트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비는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그냥 자작
몇 텐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텐트 안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들 중 누군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텐트를 빙빙 도는 것처럼 계속 이어졌어요. 누구야?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텐트 천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소리는 잠시 후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잠들었고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뜰 수 있었어요. 텐트 밖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공기도 상쾌했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그러나 텐트 밖에서 친구들의 몸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차 앞쪽으로 가봤죠. 거기에는 흙더미 속에서 오래된 기석 하나가 드러나 있었어요. 낮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밤새 기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드러난 것 같았어요. 그 기석 근처에서 우리가 술을 뿌렸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소름이 돋았어요. 기석은 오래된 글씨로 가득했지만 대부분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기석에 새겨진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단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어요. 글자는 낡고 깨진 도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덤과 관련된 것 같았어요.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술을 뿌린 곳이 아마도 누군가의 묘 앞기였다는 것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우리 괜찮은 거야? 누군가나 조용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젯밤 우리가 경험했던 이상한 소리와 기운이 그 기석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무덤의 주인을 깨운 거라면? 그 말에 모두가 한동안 침묵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그 존재가 우리를 아직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기소리에 다시 한번 술을 따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차에 짐을 싣고 떠나는 길을 돌아보니 그 기석이 신기하게 보였어요. 마치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처럼 느껴졌어요. 차가 멀어질수록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텐트를 치고 본격적으로 야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여기 근처에서 술을 뿌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들 긴장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야, 우리가 그 술 따라다녀 하는 소리 들었을 때 그게 혹시 묘비 주임이 한 말 아닌가? 술을 먼저 따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가자. 괜히 뭔 일 생기기 전에. 다른 친구가 진지하게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묘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진심을 담아 묘비에 사과를 전했죠. 친구들도 뭔가 이상한 기호를 느꼈는지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묘비를 다시 세우고 가지고 있던 생수로 묘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먼지에 덮여있던 글씨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팥인지 대부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다만 몇 개의 한자나 신기하게 보였는데 그것마저 흐릿해서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묘비를 닦은 뒤 우리는 텐트를 철거하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을 처음 따랐던 친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텐트 밖에서 누가 계속 돌아다니던다. 혹시 밖에 나간 사람 있어?
그 말에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누가 돌아다녔다고? 다른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텐트 안에서 봤어. 누군가나 텐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뭘 찾는 것 같았어.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농담하지 마. 괜히 그런 얘기에서 더 무섭게 하지 말고. 운전을 맡은 친구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소름을 돋아하는 친구랍죠. 그 친구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우리가 타고 오른 승합차의 운전자였습니다. 술을 먼저 따랐던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야. 내가 뭘 잘못 본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텐트 밖으로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엔 아무도 나간 적 없어. 근데 나도 이상하게 어젯밤엔 소변도 안 마려웠어. 그냥 잠만 잤어. 그 말을 듣자 우리 모두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다 친구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밤에 뭐 이상한 거 못 봤냐? 저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봤어. 저희 고래기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도 봤어? 뭘 봤는데? 저는 조용히 밤에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잠결에 본 것 같긴 한데 텐트 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를 봤어. 그 그림자나 텐트 주변을 돌면서 뭘 찾는 것 같았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술을 따랐던 친구도 저도 모두 같은 경험을 했으니 말이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서성거리는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물가 근처에 이런 묘비가 있는 거야? 왜 굳이 여기에 무덤을 만들었을까? 다른 친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풍수지리 때문 아니라? 물가가 좋은 자리라서 그런 거겠지. 또 다른 친구가 대답했지만 모두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발견된 묘비와 밤의 그림자. 이 두 가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라 내리던 그 밤, 텐트 밖에서 서성이는 존재는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텐트를 철거하고 승합차에 올랐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운전하던 친구는 자주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우리 다음에 또 여기 오고 싶어? 누군가가 농담처럼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저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장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 묘비는 오래전 사고로 물에 빠져 사망한 한 소녀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텐트 밖을 서성이던 존재와 묘비는 정말로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그 섬뜩한 기운과 그림자, 그리고 묘비에서 드러난 신기한 흔적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 그 존재가 묘비의 주인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건 어쩌면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저 우리가 그날 밤 무엇을 느꼈고 보았는지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이 이야기와 관련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희 채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또 다른 오싹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밤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